안녕하세요, 뚱뚱보호박입니다. 모멘식사가 이번 시간은 스타일 알아보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알아볼 스타일은 바로 학원 코델리아입니다. 모멘식사가는 지금 봄날 축제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한정으로 여러 스타일들이 뽑기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뽑기 탭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첫 번째 배너에 최황녀와 운디네, 모니카가 한정 뽑기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배너로 가면은 역시 봄날 축제 한정 스타일이죠. 코델리아와 시프, 메이렌과 헥터가 뽑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능력치를 살펴보기 전에 일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러스트가 상당히 이쁘네요. 자, 뭔가 큐티한 느낌의 일러스트인데, 큐티하면서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인텔리한 느낌도 드는 그런 일러스트네요. 자, 그런데 일러스트 자체는 이쁜데 카메라 샷이 조금은 아쉽네요. 카메라 샷을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조금 아래쪽 각도에서 잡아줬더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죠?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러면은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성. 자, 속성은 배기에 마이너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치기와 찌르기에는 플러스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어빌리티입니다. 자, 어빌리티 중에서 세 번째 텐션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시 가하는 데미지가 상승한다. 딜러들의 대표적인 어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1판 같은 경우에는 이 텐션업이 5단계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판과 1판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판에서 텐션업 5를 가진 스타일들이 등장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텐션업 4를 가지고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스타일은 현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같은 텐션업이라도 4단계가 아니라 3단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스타일은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또는 이 스타일이 나온지 시간이 조금 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같은 종류의 어빌리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된 형태로, 텐션업 같으면 텐션업 3단계, 텐션업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4단계를 보유한 딜러들이 활약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은 텐션업이 3단계다 그러면은 이 스타일은 나온지 시간이 조금 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속성 완력 3단계네요. 자, 위크, 약점 공격 명중 시 자신의 완력을 상승시킨다. 자, 이 속성 완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텐션업과는 다르게 조건을 충족해야만 어빌리티가 발동이 되는 조건부 어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활용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텐션업 같은 경우에는 약점을 공격하든 약점을 공격하지 않든, 쫄몹을 상대하든 보스몹을 상대하든 언제 어디서나 발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어빌리티인데 반해서 이런 조건부 어빌리티는 이 약점 공격 명중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어빌리티 자체가 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어빌리티를 가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은 또 다른 어빌리티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기왕성인데요. 자, 공격 명중 시 자신의 BP를 회복한다. 자, 상당히 까다로운 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BP라는 것이 다른 게임의 만화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내가 공격을 했는데 추가로 만화까지 회복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어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롤맨 신사가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재 BP 수치에 따라서 자신이 쓰게 되는 스킬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계획된 전투 하에서나 뭐 주의 시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왕성 같은 이제 BP 회복률, 이게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확률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뭐 상승을 시키든 하락을 시키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계획된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때는 이게 확률로 BP를 회복하고 어떤 때는 회복을 못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짜놓은 계획에서 전투가 엇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을 1라운드에서 BP 8짜리 스킬을 쓰도록 하고 2라운드에서 BP 5짜리 스킬을 쓰도록 이제 파티를 짜서 전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BP 회복 어빌리티가 없다면은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스타일이 BP 회복 어빌리티가 있어서 1라운드에 공격을 한 이후에 이 연기왕성 같은 어빌리티가 발동을 해서 BP가 1이 회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2라운드에서 BP가 내가 6을 가지고 있으니까 BP 5짜리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BP 6짜리 스킬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계획한 전투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기왕성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약간은 주의가 필요한 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스 엔솔로지 위력 D에 BP 5를 소모하는 스킬이네요. 원거리에서 한 명에게 찌르기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신의 HP를 소량 회복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네요. 자, 2스는 연창격 위력 2에 BP 9를 소모하는 스킬이고요. 근거리에서 한 명에게 랜덤으로 2번에서 4번까지 공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반격을 당하게 되면 중단되고요. 3스는 대차륜 위력 A의 BP 소모가 16이 스킬입니다. 원거리에서 적 전체에게 찌르기 공격을 하는 전체 공격기가 되겠습니다. 자, BP 소모가 16이지만 풀각상을 하면은 BP 소모를 13까지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2라운드 이후에 발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2라운드 이후에 공격하는 뭐 역할로 주의 파티에 참여하거나 또는 보조딜을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스킬 중에 자, 이번 스킬 연창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창격이라는 스킬은 적 한 명을 공격하는 스킬이지만 단타형 공격이 아니라 2번에서 4번까지 공격을 하는 연타형 스킬인데요. 단타형 스킬과 연타형 스킬은 그 활용법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연타형 스킬이 쫄몹을 상대하거나 다수의 몹을 상대할 때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전체 공격 뒤에 몹들이 다 죽지 않고 한 2마리 3마리 살아남았다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공격하는 캐릭터가 단타형 스킬로 공격을 한다면은 쫄을 한 마리밖에 정리를 못하죠. 그런데 연타형 스킬로 공격을 한다면은 약간의 운은 따라줘야 되지만은 한 마리에게 한 대씩 3마리를 모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마리를 타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연타형 스킬이 단타형 스킬보다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자, 가장 아래줄을 보면은 반격을 당하면 중단되기 때문에, 자, 반격기를 가진 몹이나 보스, 특히 보스전에 이제 보스들이 반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어빌리티가 되겠죠. 그럴 때는 단타형 스킬을 가진 스타일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킬들의 활용법을 보면은, 자, 전체 공격 위주로 하려면은 이 대차륜을 풀각성 한 다음에 다른 스타일로부터 이제 저비피의 전체기를 하나 가져와서 주의 파티나 전체 공격을 하는 딜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향후에 나올 다른 스타일에게 요 대차륜이라는 전체기를 계승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단일 딜러로 쓰려면은, 자, 요 연창격이라는 이 스킬을 위주로 사용하면서요, BP 7까지 낮춘 다음에 다른 스타일로부터 역시 단일기를 하나 가져와서 단일 딜을 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죠. 또는 추후에 나올 다른 스타일의 이 연창격을 계승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원 코델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